안녕하세요. 데이터 야놀자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 저는 이번 SQL 쿼리 지라 티켓 생성 AI 슬랙봇 제작기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게 된 원티드랩의 데이터 엔지니어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원티드에서는 업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이 자연어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슬랙봇이 쿼리를 짜주고 있고요. 슬랙에서 이슈에 대해 주저리 얘기를 나눴을 때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됐고, 이제는 그게 담당자가 이모지를 누르는 걸로 한 방에 AI가 요약을 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진행하게 된 데이터 엔지니어 최종원입니다. 저는 한 회사에 오래 재직해서 개인 커리어는 좀 단순한 편입니다. 대신 회사가 성장한 내용을 프로필에 담아봤어요. 오랜 기간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드리블을 하는 데이터 엔지니어고요. AI 슬랙봇은 사내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0월 말에 배포된 거예요. 잘 만들어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사내에 열심히 문서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사례로 거듭나게 되고, 지금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스피커 그리고 강의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만든 것들은 비즈니스의 일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세션에서는 약간 어려운 주제, 개발 디테일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뤘어요. 이걸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사실 개발 과정 자체는 좀 짧았지만은 오랜 기간 준비한 거랑 맞물린 거라서 다른 여러 발표를 세션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채워나갔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사이드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는지 라는 스토리를 풀어보는 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FAQ를 하는 단순한 챗봇으로 출발했어요. 이때는 빅쿼리를 도입해서 쿼리를 드리면 직접 추출하는 식이었는데 사용하면서 이런저런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니까 패턴이 있고 다들 문제가 비슷했죠. 똑같은 이야기들을 다양한 분들에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규식을 사용해서 에러가 생기면은 봇이 그냥 에러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도록 했고, OCR을 활용해서 사진에 있는 정보에서 규칙적인 에러 메시지가 잡히니까 그걸로 FAQ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쓰다가 점점 잊혀집니다. 사람들은 오류 메시지가 생기면 먼저 사람한테 물어보지 봇한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이제 생성 AI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많은 생성 AI 논문과 관련 기사들이 슬랙 채널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휴가를 병행해서 일본에서 같이 잘 다니는 디자이너 분과 함께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었어요. 생성 AI 뉴스는 슬랙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었고, 소식을 여러 개를 계속 접하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록 정도는 해두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때는 9월 27일이었네요. 펑션 콜링이라는 개념을 이때 처음 접하고, 뭔가 GPT가 내가 만든 함수랑 상호작용도 하나 보다 했습니다. 당시에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때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본업에 집중하고 있었죠. 작년에 여기 데노를 발표하신 장동욱님과 함께 오픈소스의 그 이벤트 소싱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AI를 할 정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가 잘 마무리된 다음에 10월에 워크숍을 가게 됐어요. 워크숍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하던 도중에 타 팀에서 생성 AI 플레이 그라운드 서비스, 원티드 라스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고, 요거를 활용하자라고 이제 한번 제안을 드려봤는데,
몇 번 플레이그라운드 사용하는 튜토리얼 보여주니까 금방 잘 사용하게 됐어요. 저는 이 플레이그라운드 사용하는 걸 보여줬었고, 우리가 할 일을 코딩으로 하지 말고 자연어로 한번 나누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진행하게 됐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워크숍 갔다 온 후에 저희가 이제 얻은 거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를 써보면서 프롬프트에 좀 익숙해졌다 였습니다. 이것저것 뭔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를 만든 팀에서 오픈 AI 베스트 프랙티스에 있던 SQL 생성 봇에 대한 샘플을 공유해 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 쿼리를 자동으로 이렇게 그 생성을 해주는데 예시에 대해서는 되게 잘 구현되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 개념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그냥 신기하다고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테이블 어떻게 아냐? 라는 식의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괜찮겠다 싶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원래 오랜 기간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걸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보니까 느낌이 왔던 거예요. 데이터 카탈로그랑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회사 데이터의 자산 목록, 메타데이터 자체를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컬럼 설명들 같은 거를 찾기 쉽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예시를 참고해 보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만 동적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였어요. 저기에 이제 설명이 없긴 한데 컬럼 설명이 사실 직관적인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죠. 그래서 설명을 추가하면 GPT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명도 저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에 있으니까요. 데이터 마트를 찾기 어렵다 해서 저 정보의 관리 중요성을 알고 오랜 기간 저 컬럼 설명을 빅쿼리에 자동으로 채우는 게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럼 설명을 빅쿼리에 설명 형태로 채워 넣게 되었는데 사실 저거 채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지금 회사에 이런 정보가 많이 없으시다. 혹은 내가 마트에서 쿼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라고 하면은 저 정보를 빨리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컬럼 설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내용들은 다른 세션에서도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루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입사자나 원티드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한테 여기 있는 매치업에 대한 쿼리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배경 지식이 없어서 얘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모르는 용어들에 대해서 용어 사전을 좀 구축을 해서 프롬프트에 같이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채운 프롬프트가 알고 보니 레그라는 개념이더라고요. 저는 이 슬랙봇을 만들면서 레그 그리고 인베딩이라는 개념을 알고 구현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만들면서 알게 됐어요. 요 내용은 랭체인에서 발췌했는데 결국 내 생각을 추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단 이틀 만에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AI 쓰는 건 별거 아닙니다.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죠?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었고, FAQ도 그동안 계속 만들고, 프레임워크도 계속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슬랙볼트라는 걸 사용했어요. 이 이름을 따서 데이터 볼트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공식 문서를 참고해서 봇을 멘션하면 이벤트를 구독했습니다. 옛날엔 시간 날 때 대충 만들어서 우사인 볼트를 좀 우스꽝스럽게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직접 그림도 아이패드로 그려주셨다고 해요.
프로필 사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SQL 생성 슬랙봇을 사용하면서 좀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요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SQL 교육을 보조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좀 생겨났고, 잘 사용 이게 여기서는 질문 잘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잘 하면은 요구사항이 점점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보고 SQL을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SQL을 잘 알수록 요구사항이 분명해지니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셀 업무를 하시는 AE팀 구성원이 쿼리를 완성해서 공유하는 내용이셨는데, 쿼리를 전달하니까 반대로 회사가 가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이 사례 이후에는 과거 분석가한테 공유받은 쿼리들을 가지고 설명을 채워나가는 질문들이 많아졌어요. 요구사항과 쿼리의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 설계. 이 사례 이후에는 과거 분석가한테 공유받은 쿼리들을 가지고 설명을 채워나가는 질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유한 쿼리에 주석이 필요할 때 저희 분석가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과거에 생성한 머리 아픈 SQL 코드를 볼 때 이렇게 주석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회사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주석을 채워줍니다. 이 기능은 거의 매번 요청하기는 좀 그러니까 쿼리 작성할 때 아예 기본으로 프롬프트에 넣게 되었어요. 이 화면은 QA팀이 MySQL 쿼리를 주로 작성하는데, MySQL에 익숙하다면은 빠르게 MySQL로 초안 짜고 b쿼리로 바꿔달라는 초안을 잡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빠르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b쿼리에는 머지라는 문법이 있죠. 약간 생소한 일반적인 관계형 DB를 사용하지 않을 때 공식 문서에 있는 이렇게 복잡한 집계 함수, 분석 함수 등이나 머지 구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공개적으로 오픈된 정보는 아무래도 문서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프롬프트가 없어도 매우 잘 대답해 줍니다. 여기 사례를 보면 좀 약간 재밌는 사례인데 시도 써줍니다. 유머도 겸비했죠. 이 사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게 하는데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전파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했어요. 우리는 인턴을 고용한 거다. 문서에 신규 입사자라는 페르소나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사 소개하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용어를 최대한 제거하고 약간 사람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대답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요구사항도 잘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온다는 설정으로 배치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비개발자분들에게 효율적인 이해를 좀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성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아키텍처도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이제 성공적으로 SQL 봇을 배포하고 이때 이후로 이제 생성 AI에 대해서 제법 잘 다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 AI를 다루는 오픈 AI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이제 이그젬플들을 보고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찾아봤어요. 제가 쭉 보니까 그냥 말 생성하는 거랑 항목 분류하는 거, 그리고 긴 텍스트를 요약하는 쪽이 좀 성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대한 사례도 좀 많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는 데브옵스 팀과 소통하면서 지라 이슈 레이징 귀찮음이 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럴 것 같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슬랙에서 좀 어떤 대화들이 지라 이슈화가 되는지 좀 관찰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분류기와 요약기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이제 시스템 자체에 장애가 났을 때예요.
이런 케이스 때 이슈를 정리해서 올리는 과정 자체가 매우 귀찮습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형식적이지도 않고 이런 보고는 지금 와서도 찾아보면 슬랙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하면 좋겠다라는 백로그성 작업입니다. 이 나중에라는 단어로 슬랙을 검색해 봤는데요. 무려 7,400개나 달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슈는 7,400개가 안 됐었어요. 세 번째는 이슈 추적 툴이 갈라지는 거였어요. 옛날에 보통 오래 재직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보시면은 한 그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 한 번 데이터 추출했던 이슈가 다시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논의를 옛날에는 했는데 어떤 거는 슬랙 스레드에 있고 어떤 거는 지라 이슈 댓글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갈라지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라 이슈는 보고자와 담당자가 좀 잘 분류되고 내용이 연결만 잘 되어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슬랙의 툴도 잘 활용하고 AI의 분류와 요약도 잘 수행하는 것 중에 뭐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이모지만 눌러도 사실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모지를 보고자가 누르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 루트 스레드의 보고자가 되고 그 스레드에 이모지를 단 사람이 담당자가 되도록 하는 방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제가 진짜 가장 귀찮았던 스크린샷이랑 그 파일들이랑 동영상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만 추가로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요 동기화를 위한 링크를 기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했죠. 사실 기록을 남기자라는 취지에 초점을 맞춘 게 제일 컸습니다. 동기화가 되려면은 슬랙의 스레드에 있는 메시지들과 메시지들과 슬랙에서 업데이트되는 내용, 지라에서 업데이트되는 내용 이걸 서로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요구사항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딱 이모지 누를 때 슬랙 링크를 만드는 식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동작했는데 주위 몇 명에게만 클로즈 베타 테스트로 배포해서 사용성을 봤어요. 다양한 스쿼드 멤버 분들에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라는 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용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라 티켓을 함부로 발행했다간 자동화가 잘못 실행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QA팀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조기에 알아냈었죠. 운영 환경은 이렇게 발행된 티켓을 사람이 직접 수정하는 식으로 타협을 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랙에도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보고자랑 담당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동작을 오류가 나지 않고 계속 동작할 정도로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추가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도 시스템이 복잡했지만 한 2, 3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개발 기간보다 테스트 기간을 좀 충분히 거친 후에 안전하게 배포된 지라 티켓 생성기가 탄생했습니다. 왜 편리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지라 이슈 관리는 업무 히스토리의 본질이다 라는 이슈 관리의 중요성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모지 클릭으로 편하게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문서화를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개발하시는 분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요거는 앞서 SQL 생성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개발자분들한테 반응이 매우 좋았다면은 요거는 개발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과정이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지라 생성봇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지라 API를 써서 쓰는 과정이 사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원티드 지금 생성 AI 그 플랫폼인 라스에 업어서
오픈 소스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례로서 이런 그 지라 봇, SQL 봇 이런 친구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원티드 비즈니스의 일부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오픈 소스 안에 있는 지라 생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원티드 라스는 구독을 해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긴 한데. 근데 간단하게 연동하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라 이슈 티켓을 API로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은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꽤 쌉니다. 우리가 맨날 쿼리를 묻고 뭐 맨날 이슈 티켓을 뭐 하루에 뭐 몇백만 개 생성하진 않죠. GPT-4가 대학생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한 달에 11월 정도에 이제 체크를 해본 요금 내역인데, 이 정도의 비용은 굉장히 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GPT 1인 구독이 월 25달러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의 몇 배를 사용하더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 분량의, 업무 인턴 분량은 해낸다고 생각하면은, 생산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좀 히스토리를 봤을 때 조금 급하게 개발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강화하는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이벤트 수집을 고려하고 이게 작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만든 것들이 좀 시스템이 안정화된 다음에 뭔가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가 그 테스트나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안전하게 배포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런 히스토리를 통해 얻은 내용들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이럼의 법칙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API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걸 의존하는 그 제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를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출발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회사들이 트렌드를 따라서 AI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저는 반대로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회사의 문제가 뭔지 먼저 파악하고 요거를 푸는 도구로서 AI를 쓰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의 아주 큰 문제죠.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어, 저희는 이렇게 도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회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영역, 하이브리드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문제를 최적화로 잘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문제는 많습니다. 이 화면은 자동화를 하려면은 내가 얼마나 반복적인 작업을 하느냐에 대한 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제가 1분 동안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하루 정도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데 쓰는 걸 고려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업무가 많다면은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 보시는 걸로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요렇게 이제 앱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이렇게 발표하러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업무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만들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널리 쓰여야 됩니다. 저는 문서화를 하는 걸 중간중간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듯이 많은 시간을 주위에 알리고 문서화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라 티켓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에서 코드를 직접 보실 수가 있고 API 활용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베스트 캠퍼스에서 이 슬랙봇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시도해 보시고 각자 사내에 기여하셔서 데이터 프로젝트가 생산성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과 데이터 기반 문화를 좀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이런 소식을 사내에서 좀 더 잘 접할 수 있게 됐고 커뮤니티에 최대한 참석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랑 시너지를 이루어진 사례가 우연히 생기게 된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